빠라바빠빠빰빰 빠라바빠빠빠 관세 운명은 5월 말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서운해. 근데 왜 위법이 되었냐?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 정책을 할 때 근거를 했던 조항이 있는데 이게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라는 뭐 아무튼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만 가능한 경제적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 측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법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이나 직접 부과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냥 과잉 확대 해석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제 위기 사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법원 측의 의견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측의 의견은 수입 규제 권한 안에 관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원은 노노, 관세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세금에 해당되며 이는 의회 권한이라고 보는 거다. 결론은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아니다. 돌아가. 네 맘대로 하지 왜 네 맘대로 해. 요게 법원의 의견입니다. 결론.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아님. 돌아가. 바꿀 생각 없어. 안 바꿔줘. 돌아가. 근데 그거에 대한 선배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씨의 선배. 누구냐면은 닉슨 대통령이에요. 배경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 상태이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금을 유출로 문제로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금본위제라고 해가지고 달러랑 금이랑 바꿔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이랑 뭔 차이냐? 지금도 금이랑 돈이랑 돈 주고 그냥 가면 금 바꿔주잖아. 하는데 지금의 금은 이 수요와 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금이 비싸지고 수요가 적으면 싸지는 요런 시장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 금본위제에서는 금 얼마당 달러 얼마 이렇게 픽스 고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다 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닉슨 쇼크가 왔다. 더 쉽게 요약하자면은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 좀 과수입을 해야 해요. 더 많은 것을 사들여야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달러를 뿌려야 하니까. 그냥 뿌릴 순 없잖아요. 뭐랑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수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역 적자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달러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되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달러가 계속 너무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이 달러의 가치가 자꾸 휴지 쪼가리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달러를 자꾸 금으로 바꾼다.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좀 적게, 스파게티 10개를 먹을 거를 6개 먹는 걸로 줄이게, 요렇게 바꾸자. 한 끼 스파게티 10개를 먹는 건 너무하지 않냐? 6개로 줄여라. 요렇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너무 많이 뿌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 이거 못 믿겠네. 금으로 바꿔야겠다. 금 줘 하니까 미국은 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금 안 바꿔주겠다 라는 선언을 하고, 그 법원의 판결로 그때 당시에도 닉슨이 그때 당시에도 그때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의회 고유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흘러왔죠. 어떻게든 트럼프 아저씨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실시간 미국 부채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10, 100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37 트릴리언 달러,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1994년도에 4조 달러였단 말이에요. 약. 근데 현재 37조 달러예요. 이게 30년 만에 미국 부채의 빚이 30년 동안 9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하면 거의 50경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1, 2 하면은 지금 빚이 1억이 늘었어요. 1억 또 늘었고 빚 1억 또 늘었고, 그러니까 숨만 쉬면 지금 미국 부채의 빚이 1억씩 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트럼프 아저씨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이제 이 미국이 초창기 때 관세 정책을 뭐 어떻게 발표했냐 하면은 중국은 미국한테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착한 미국은 오케이 절반으로만 해줄게 해서 앞으로 34%만 중국 너에게 부과시키겠다. 요렇고 뭐 한국도
미국에 아주 고열을 빨아먹고 있다. 50% 너네 미국한테 수출해가지고 50% 이득을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25%만 받아가겠다. 뭐 요러한 관세 정책 초기에 어떠한 모델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돼서, 관세 협상이 잘 안 돼서 처음에 이거 20%로 살짝 올렸는데, 그래도 중국이 묵묵부담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네 해서 54%로 확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중국도 화나서 34% 올리고, 그 다음에 104%로 미국이 올리고, 그 다음 80%안 되고 무슨 이제 145%, 125%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관세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약간의 기싸움도 하고, 지금은 현재 결론적으로는 뭐 이거 싹 다 하지 않고 현재 그냥 중국은 관세 현재 미국이 유보시켜 놨고, 그래서 트럼프 씨가 1차 지방 법원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방 순회 항소 법원, 그러니까 2차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겠다. 관세는 10월까지 임시 유지하겠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랬더니 월마트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 그랬더니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11월 초 구두 변론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트럼프 측의 입장은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로 미국 경제를 불모로 잡을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 미국을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좌우로 흔들고 있는데 나 트럼프가 그거를 봐줄 순 없지. 이거 대법원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9월 3일 대법원 상고했고 좀 빨리 봐달라라고 대법원에 이렇게 압력을 가했고, 그 다음에 9월 10일에 대법원의 심리 여부 결정이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거고, 만약에 거부를 당한다. 2차 법원에서 판결한 그대로 아마 트럼프 관세가 무효로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리가 되면은 11월 초 예정이고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트럼프식 관세는 이제 끝, 무효,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로 끝나는. 근데 이제 대법원은 누구냐? 대법관형 누님들의 어떠한 정치 성향은 아니고 누가 임명해줬냐? 일단은 공화당이 6명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3명이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1차 때 다 이렇게 싹싹싹 넣어놨고, 근데 이분은 이 아들 부시가 임명하신 이분은 살짝 중립의 입장이어서, 근데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2차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아저씨가 한마디 한 게 있는데, 트럼프는 이번 사건을 존재론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미국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세로 달려있다. 만약에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고, 관세가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국가가 계속 될 것이다. 자, 이거 보이지 않냐? 이거 안 보이냐?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2초에 빚이 1억씩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빚이 50병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 빚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안고 계속 가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이 붕괴되든가 아니면은 뭐 빚 관세 정책으로 미국을 살리던가 결정해라. 요게 트럼프 아저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